테프 본편. 아주 작은 곡물이 만들어낸 오래된 포만감의 질서. 1. 테프가 건네는 첫인상. 테프는 눈으로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 곡물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곡물이라기보다 모래처럼 느껴질 정도로 작습니다. 쌀이나 보리처럼 형태가 또렷하지도 않고 밀처럼 반죽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곡물은 먹는 순간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입안에서 빠르게 부서지고 씹는 과정 없이도 배가 차오르며 식후에는 묘하게 오래 남는 안정감이 이어집니다. 테프는 씹는 재미로 기억되는 곡물이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 기억되는 곡물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가장 작은 곡물이 어떻게 가장 오래된 주식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따라 테프를 들여다봅니다. 테프의 기원. 작아서 살아남은 곡물. 테프는 수천 년 전부터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재배되어 온 곡물입니다. 비가 불규칙하고 토양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테프는 안정적으로 자랐습니다. 키는 작고 뿌리는 단단했으며 수확 주기는 짧았습니다. 이 곡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음이었습니다. 작기 때문에 바람에 덜 쓰러지고 병충해에 강했으며 저장 중 손실도 적었습니다. 이는 곡물이 생존해야 했던 지역 환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테프는 화려한 생산성을 앞세운 곡물이 아니라 환경에 순응하며 버틴 곡물이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테프. 인제라 속의 일상. 테프는 에티오피아 전통 발효빵인 인제라의 핵심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라를 떠나 테프를 단독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테프는 늘 다른 형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밀처럼 부풀지 않고 쌀처럼 알갱이가 분리되지 않으며 옥수수처럼 단맛이 도드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테프는 포만감과 안정감으로 기억됩니다. 먹는 동안보다 먹고 난 뒤의 상태가 더 분명한 곡물입니다. 4. 테프의 본질. 작은 곡물이 아닌 전체 곡물. 테프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도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껍질, 배와 배유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자연스럽게 전곡 상태로 섭취됩니다. 이 구조는 테프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주목받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가공을 줄이고 영양을 남긴 채 먹는 방식은 오늘날의 슈퍼푸드 담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테프는 새로 발견된 건강 식재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먹어온 곡물이었습니다. 5. 맛과 질감. 자극 없이 채워지는 구조. 테프의 맛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단맛도 고소함도 아닌 중성에 가까운 곡물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첫인상만으로는 이 곡물이 무엇을 남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먹다 보면 테프는 혀보다 먼저 몸에 반응합니다. 씹는 과정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이미 식사가 시작된 것처럼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는 테프가 씹는 즐거움보다 흡수와 지속에 초점을 둔 곡물이기 때문입니다. 질감 역시 독특합니다. 테프는 씹히기보다는 풀어지는 곡물에 가깝습니다. 알갱이가 분리되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입안에서 곧바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동안 곡물을 씹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속이 차오르는 감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점에서 테프는 쌀이나 보리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쌀이 씹는 횟수로 포만감을 쌓아 올리고 보리가 질감으로 식사의 속도를 조절한다면 테프는 그런 과정 없이도 식사의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먹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식사가 끝났다는 신호를 몸이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맛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프에는 자극적인 단맛이나 고소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약한 견과 향, 흙내음에 가까운 곡물의 깊이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맛은 혀에서 오래 머물지 않지만 식사 전체의 인상을 무겁지 않게 고정해줍니다. 그래서 테프는 맛있는 곡물이라기보다 안정적인 곡물에 가깝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적인 맛은 없지만 식사 후의 상태는 분명합니다. 급격한 공복감이 오지 않고 에너지가 천천히 유지됩니다.
이 점이 테프를 다이어트 식품이나 기능성 식재료로 오해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테프는 오래도록 사람을 지탱해온 주식 곡물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테프가 특별한 조리 없이도 오랜 시간 주식으로 기능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맛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몸이 먼저 그 역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테프는 말수가 적은 곡물입니다. 하지만 한 끼가 끝났을 때 가장 조용하게 충분했다고 말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6. 현대사회에서 다시 불려진 이름 슈퍼푸드 테프. 최근 몇 년간 테프는 글루텐 프리, 전국 식단,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시 등장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퀴노아 이후의 곡물로 소개되었고 운동선수와 채식 식단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테프가 슈퍼푸드로 소비되며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에서는 가격 상승과 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기에는 수출 증가로 인해 현지 식량 가격이 불안정해졌고 테프 수출 제한 정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테프는 건강 트렌드 속에서 식재료가 세계화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곡물이기도 합니다. 7. 테프의 조리 방식, 밀도와 발효의 언어. 테프는 조리법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곡물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다루든 일관된 역할을 유지합니다. 바로 음식의 밀도를 잡아주고 식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역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발효 반죽입니다. 테프를 물과 함께 두고 자연 발효시키면 부풀지 않는 대신 서서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산미가 생기고 곡물 특유의 흙내음은 정리되며 반죽은 공기보다는 무게를 품은 상태로 완성됩니다. 인제라가 폭신하지 않고 납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프는 공기를 품지 않고 시간을 품습니다. 이 발효 반죽은 씹는 재미를 만들기보다 식사를 지탱하는 바닥을 형성합니다.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가든 테프는 그 맛을 흡수하며 전체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테프 반죽 위에 얹는 음식은 강한 양념을 가져도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가루 형태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프 가루는 밀가루처럼 탄력을 만들지 않고 쌀가루처럼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물과 만나면 빠르게 응집하며 묵직한 농도를 형성합니다. 이 성질 때문에 테프는 포리지, 죽, 팬케이크, 수프의 농도 보완에 적합합니다. 특히 수프나 스튜에 소량을 더하면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질감이 부드러워집니다. 테프는 지방처럼 입안을 코팅하지 않지만 음식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어 포만감을 연장시킵니다. 다른 곡물과 섞을 때 테프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밀과 함께 쓰이면 반죽의 무게 중심을 낮춰주고 귀리나 보리와 섞이면 식사의 밀도를 안정시킵니다. 테프는 맛을 추가하기보다 구조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빠지면 전체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이 점에서 테프는 주인공 곡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초 재료에 가깝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입니다. 테프의 조리 언어는 단순합니다. 부풀리지 않고 튀지 않으며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식이 끝까지 제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테프를 다루는 요리는 대체로 차분합니다. 빠르게 먹는 음식보다는 천천히 이어지는 식사에 어울립니다. 테프는 조리 과정에서도 식탁 위에서도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오래 가도록. 8. 테프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 가벼워 보이는 무게. 테프는 작고 부드럽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수화물 밀도가 높은 곡물입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곡물과 동일한 양을 기준으로 섭취하면 과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과 미네랄 함량이 높은 만큼 특정 영양제와의 동시 섭취 시 흡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프는 많이 먹는 곡물이 아니라 잘 배치해야 하는 곡물입니다. 9. 테프와 어울리는 조합.
조용히 중심을 잡는 방식. 태프는 강한 재료와 맛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 곡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며 다른 재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태프와 잘 어울리는 조합은 언제나 강조보다는 균형에 가까운 방향을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콩류와 발효 채소입니다. 렌틸, 병아리콩, 완두콩처럼 단백질 밀도가 높은 식재료와 태프가 만나면 식사는 단순히 든든해지는 수준을 넘어 오래 유지되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 조합에서는 어느 한쪽의 맛이 튀지 않고 씹을수록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이어집니다. 발효 채소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김치나 사워크라우트처럼 산미가 분명한 재료와 함께할 때 태프는 그 산미를 눌러버리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극의 각을 둥글게 정리해줍니다. 이때 태프는 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맛의 속도를 늦추는 재료로 작동합니다. 수프나 스튜 안에서의 태프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자나 크림처럼 질감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재료를 쓰지 않아도 태프를 소량 더하는 것만으로 음식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국물이 묽게 흩어지지 않고 마지막 한 숟갈까지 같은 밀도를 유지합니다. 태프는 음식의 시작과 끝을 같은 위치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요거트, 견과, 과일과의 조합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조합에서 태프는 단맛과 산미 사이를 연결하는 완충제에 가깝습니다. 과일의 산미가 날카로워지지 않게 잡아주고 견과의 지방이 무겁게 남지 않도록 중간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체 맛은 부드럽지만 포만감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태프를 건강을 위해 더하는 재료로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태프는 장식처럼 뿌려 쓰기보다 식사의 구조 안에 포함될 때 가장 편안하게 작동합니다. 소량이라도 식사의 중심 가까이에 배치될수록 그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태프는 단독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프가 잘 들어간 식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맛의 균형, 포만감의 지속, 식사 후의 상태까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태프와 어울리는 조합이란 특별한 레시피라기보다 하나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조합. 태프는 늘 그 중심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 태프가 남기는 인상. 오래된 곡물의 현대성. 태프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식탁에서 다시 보면 오히려 매우 현대적인 곡물입니다. 가공을 줄이고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며 환경에 강하고 지역의 식문화를 지탱해온 구조. 태프는 슈퍼푸드라는 이름보다 주식의 조건에 더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11. 작은 곡물의 끝에서. 태프는 크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채우고 조용히 버티며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푸드라 부르는 많은 식재료는 사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태프는 그 사실을 가장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하는 곡물입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